자, 2015년도 세종에서 이걸 또 작정하고 한번 냈더라고요, 문제를. 그래서 이건 보통 우리 과거에 이제 자동차 검사할 때 주로 많이 썼던 용어의 경우인데 이게 또 문제에 나왔더라고요. 하대 옵셋이라는 정의입니다. 참고로 들어보셔요. 다시 나올 확률이 이거 많지 않습니다. 화물차에서요, 짐을 실는 내측 길이가 있을 거예요. 짐 실는 안쪽 면이에요. 바깥쪽 아니라, 이 틀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짐을 실는 안쪽의 절반, 정중앙의 절반에서 뒷차축 중심까지 거리를 뭐라고 한다? 하대 옵셋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이게 뭐 또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윤고는 거의 끝났어요. 윤고는 끝났고 이제 또 다음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공차 상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공차라고 하는 거는 일단 다른 게 아니라 뭐 운전자 공차 상태라고 표현하지만 운전자는 타지 않았다. 그러지만 이 공차의 상태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일단 그거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공차라고 하는 거는 일단 윤활유, 연료, 냉각수 필요한 만큼 가득 만재를 시켜야 되고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거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차량 같으면 원래부터 순정부터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스페어 타이어까지 공차 중량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공구죠. 스페어 타이어 안쪽에 위치한 이런 공구들은 어떻게 한다?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품이나 공구는 공차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걔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차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고요. 사람이 승차하지 않은 상태. 맞잖아요, 공차. 그리고 예비 타이어가 있는 차량에는 예비 타이어 무게도 공차 중량에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료, 윤활유, 냉각수 필요한 만큼 가득 채운 거, 만재 상태 이것도 공차에 포함이 됩니다. 단 뭔데 예비 부분품 공구도 공차 중량에 포함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왜? 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중요해서 몇 번 나왔는데 이제 윤중이죠. 아까 얘기했죠. 윤고와 함께 또 많이 나오는 거 윤중. 윤거는 바퀴와 바퀴 중심 사이 거리를 했잖아요. 바퀴 윤자를 썼고 그럼 윤중은 뭐겠어요? 당연히 바퀴 하나가 중, 가지는 무게잖아요. 그래서 바퀴 하나가 지면을 어떻게 수직으로 누르는 중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쪽 윤중, 바퀴 두 개가 하나가 연결이 돼서 축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묶어서 바퀴 두 개를 묶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축중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윤중이죠, 윤중. 그래서 윤중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동차가 수평 상태에 있을 때 바퀴 한 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을 우리 뭐라고 한다? 윤중이라고 한다. 윤자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축중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수평 상태에 있을 때 한 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힘의 합,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 축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윤중이 중요하니까 잘 봐주십사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2014년, 2015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윤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또 조금 다른 내용이네요. 볼까요? 자동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윤거 나오죠? 자동차 타이어 중심 사이의 거리,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자동차의 예비 공구는 공차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얘기했던 부분, 방금 또 얘기했던 거. 토탈이네요, 토탈. 앞에 했던 걸 토탈해서 문제를 냈네요. 자, 차량 중량이란 승차 인원이 모두 승차하고 화물을 적재한 상태를 뜻한다. 이거는 차량 중량이 아니라 뭐다? 차량 총 중량이 되어야지 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단어를 꼬아가지고 차량 중량은 우리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차량 중량을 우리 뭘로 쓸 수 있다? 공차 중량으로 쓸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때까지 공차 중량이라고 배웠던 걸 뭘로? 차량 중량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은 약간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모른다고 치더라도 너무 많이 배웠던 거. 윤거 확실해. 이거 확실해. 그 다음에 전폭의 사이드 미러의 크기는 제외가 되는데 길이는 제외되는데 이거 확실해. 그럼 나머지 몇 번? 3번을 답으로 선택하실 수밖에 없죠. 나머지가 잘 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봤을 때 공차 중량을 차량 중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구나. 이거 하나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이 내용. 자, 그 다음에 차량 총 중량을 적차 상태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요거 챙기시면 돼요. 이 문제 풀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생각의 범위 확장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정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웬만큼 얘기가 끝났고요. 이제 성능공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저희 교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능 곡선도를 보고 알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은 뭐부터 해야 된다? X축이 뭔지, X축의 인자가 뭔지, Y축의 인자가 뭔지부터 찾아보시라고 했죠. X축은 뭔데? 엔진의 회전수입니다. 기억나시죠? 엔진의 회전수 대비 토크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마력이죠. 마력. 출력이라고 표현하는데 마력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뭐야? 연료 소비율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엔진의 회전수 대비 뭐 토크와 마력, 연료 소비율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메인인 거고요. 그 외에 우리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요. 응용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은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이 보면 RPM 전체 전반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정중앙에서 뭐 약간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죠. 저 RPM 영역대로요. 회전수가 낮은 영역대로 이게 붙여져 있어. 그래서 토크는 뭐야? 회전수가 좀 낮은 영역대에서 최고가 나오는구나. 이게 또 좋은 거고요. 왜? 토크는, 즉 회전력은 언제 쓰이는 건데 차량을 막 구동시킬 때, 속도를 막 증대시킬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수가 낮을 때 토크가 거의 맥시멈 나와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마력은 뭔데? 마력, 최대 출력은 뭐예요? 엔진 회전수가 굉장히 좀 높은 영역대에서 최고 뭐가 나온다? 마력, 출력이 나오네요. 이건 당연한 것이 최고 출력은 뭐 낼 수 있는 최고 속도와 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아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를 높게 쓰려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 회전수가 좀 높을 때 마력이 높게 나오는 게 일단 일반적인 거예요. 일단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중속 영역대, 회전수가 중간 영역대일 때 뭐예요? 연료 소비율, 기름을 가장 적게 소모시킨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중속 영역대 3000rpm, 2000에서 3000rpm 요걸 많이 활용하게 되면 요 엔진을 봤을 때 어떻게 연료 소비율이 가장 낮으니까 기름을 적게 소비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성능 곡선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들 뭐가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공학적인 부분인 거죠. 자, 실린더에서 압력을 직접 측정한 마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자, 지시 마력, 제동 마력, 연료 마력, 손실 마력 이렇게 선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엔진 하나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이 엔진을 만들어서 이제 이론적인 마력이죠. 이론적인 마력이 만약에 100마력이다. 설계해서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 마력이 이게 이제 100마력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축에서 달아보니까 얘가 이제 60마력밖에 안 나온 거예요. 60마력. 크랭크 축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60마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뭐다? 40마력은 뭐야? 잃어버린 마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적인 마력을 우리 뭐라고 한다? 지시 마력 혹은 도시 마력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실제 이제 축에서 나온 마력을 뭐라고 한다? 제동 마력, 그 다음에 축 마력 혹은 정미 마력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40 뭐야? 잃어버린 마력이잖아요. 잃어버린 마력 뭐? 손실 마력, 그 다음에 뭐? 마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놈의 기계 효율에, 이 시스템의 기계 효율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기계 효율은 뭔데요? 당연히 얘기하실 수 있죠. 100이 나온다라고 가정했는데 얼마? 60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럼 곱하기 100을 하면은 날라가고 얘는 얼마? 60%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 효율을 어떻게 구하는데? 지시 마력, 도시 마력, 분해, 제동 마력, 축 마력, 정미 마력 곱하기 100을 한 게 뭐다? 기계 효율이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제 각각을 구하기 위한 요소들을 줄 수 있다고 했죠. 지시마력, 도시마력 구하려고 하면 뭘 준다? 평균 유효 압력을 준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압력이에요. 평균 유효 압력. 그럼 엔진에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 유효 압력.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데? 우리 앞에 얘기했던 총 배기량이 필요한 겁니다. cc 아까 얘기했던 거 총 배기량.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다? 엔진의 회전수가 필요한 거죠. 엔진의 회전수. 거기에 뭐 2행정 사이클 엔진이다, 4행정 사이클 엔진에 따라서 뭐 나누기, 뭐 4행정 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는 회전수에 2를 했었죠. 왜? 크랭크 축 위에서마다 한 번씩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뭐 단위 환산하고 이런 거 알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요 인자들이죠. 이 인자들. 뭐? 평균 유효 압력을 측정을 해서 알면은 뭘 구할 수 있다? 우리 지시마력, 도시마력을 알 수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뭔데? 실린더에서 압력을 직접 측정한 마력, 이 실린더에서 압력을 직접 측정을 해서 평균 유효 압력을 낸 마력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다? 답은 지시마력, 도시마력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크랭크 축에서 나오는 회전력과 회전수를 측정을 했다라면은, 즉 토크와 회전수를 안다라면 우리 뭘 할 수 있다? 제동마력, 축마력, 정미마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2 파이 토크 곱하기 회전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 토크와 뭐만 회전수만 알면은 구할 수 있는 게 뭐다? 제동마력, 축마력, 정미마력인 겁니다. 거기에 자, 손실마력, 마찰마력은 뭐라고 했어요?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생기는 마찰이 있댔죠. 그 마찰력에다가 곱하기 뭐야? 피스톤이 움직이는 평균 왕복 속도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뭐다? 얘가 링에 의해서 마찰 생기는 손실마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세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개념만 안다라면 이 문제는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정미마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정미마력이 뭔데? 얘기했잖아요, 방금. 정미마력, 축마력, 제동마력, 전부 실제 같은 마력이 뭐 크랭크 축에서 나온 마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지 보시는 거죠. 자, 기계 부분의 마찰에 의한 손실되는 동력. 이거 손실마력, 마찰마력 얘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기관 축 끝에서 계측한 마력으로 좋네요. 축마력, 제동마력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죠. 뭐를? 정미마력을요. 그래서 마력에 관련된 정의에 대해서 문제가 쭉 나왔었죠. 지금 두 문제째. 그리고 실린더에서 연소하면서 어떻게 발생된 이론적 기관의 출력 이게 뭔데? 도시마력, 지시마력 얘기했던 이론적 마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시마력과 손실마력의 합을 정미마력이라고 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실로는 그렇지 않죠. 왜? 40 더하기 60을 해야지 10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하고 뭘 더해야 되는데 손실마력과 그 다음 뭐 제동마력, 축마력, 정미마력을 해야지만 얘가 뭐가 나온다? 지시마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정미마력하고 손실마력 이 두 개 더한 것이 뭐다? 지시마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틀린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답은 몇 번? 2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자,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 계산 문제. 근데 이 계산 문제는 방금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요 부분. 손실마력, 마찰마력, 요거 구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요건 조금 쉬었다가 일단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다? 우리 얘기했던 거 손실마력, 마찰마력과 관련된 그 항목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금 쉬셨다가 요것도 마음을 좀 가다듬고 계산 문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오십시오.